답은 AI 반도체, 또체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 똑같은 게 뭐냐면요. 바로 시간 외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어제 모닝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 외에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었고, 또 간밤에서는 가상화폐,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지수 좀 세 개 좀 보게 되면 장중에는 좀 심심한 모습이었었고요. 그 와중에 엔비디아만 아주 돋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헤드라인으로 오게 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경제지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 넘어서 관련된 내용들이 지연되다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완성차와 관련해서 머스크 CEO가 다시 한번 무관세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연간 목표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자, 그 밑에 실적이 좋았던 엘프뷰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업황이 좋겠다라는 느낌이 나왔던 TSMC, 그리고 회장 사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GE, 그리고 화학주 듀폰까지 얘기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소부장 얘기, 원전 얘기, 태양광 얘기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포트 쪽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종목들만 잔뜩 있네요. 이수페타시스, 전선 쪽에서 LS 일렉트릭, 그리고 신세계 푸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핵심만 한 판에 뽑아서 체크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 이날 모두 다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참 다사다난합니다.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시간차를 두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말에는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자, 이날 시장에서 좀 돋보였던 거는 엔비디아가 어제 시간에 강했죠. 본장에서도 강했습니다. 급등하게 되면서 이른바 시장에서는 천비디아라고 합니다. $1,000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장중에 이런 이 3대 지수의 하락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날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좀 하나씩 내려가서 헤드라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지표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두 달 만에 확장세가 나오게 되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황을 더 유지해도 되는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23일입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한 종합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4.4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51.1에서 3포인트나 올라간 것이고요. 지난 2022년 4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전망치였던 51.3도 크게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경기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PMI를 이끄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이날 서비스업 PMI는 54.8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51.3을 넘겼고 예상치 51.2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지난달 50, 그리고 전망치 50이었었는데 역시 웃돌게 되면서 50.9로 모두 다 5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서 확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S&P 글로벌은 제조업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놨고요. 관련해서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수석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는 흥미로운 점은 주요 인플레이션의 원동력이 이제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쪽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용이나 판매 가격 상승률이 코로나 이후 기준보다 다소 높아졌고, 이렇게 되면서 연준의 목표치 2% 달성이 마지막 구간에 여전히 도달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냉각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또 추가적인 코멘트를 내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약간은 눌리는 그런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장 마치고 나왔던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 지금도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더리움도 미국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고요.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바네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상장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 만에 나온 소식이 되겠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ETF가 승인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제 ETF, 현물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승인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현재 힘을 못 받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이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상승세가 좀 적었고, 지금 장 마치고도 상승폭이 나오고는 있는데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안 나오는지를 좀 더 파봤는데요. 우선 이 승인한 요건 자체가 심사 요청서하고 증권 신고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승인 받은 것이고요. 지금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승인이 났다라는 것은 심사 요청서가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총 거래까지 가는데 90일 정도 걸렸고, 지금 현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90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이 뭐 자금 승인이라든지 이런 과정 자체가 비트코인과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발행기관과 규제기관의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1.2% 상승하면서 코인당 3,824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4% 하락을 하고 있다가 2.5%대까지 낙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까지 현재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관련해서 머스크 CEO의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주가는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관세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를 했다가 찬성을 했다라고 해서 외신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23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8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 쪽에서는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한 머스크의 언급이 지난 1월에 냈던 발언과 모순된다라고 좀 지적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이 중국 배터리 관세 인상에 따라서 이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중국 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1월에는 반대를 했다가 지금은 미국 쪽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잠시 후에 투데이 뉴스에도 나올 겁니다. 연간 2천만 대 판매 목표와 관련해서도 변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악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이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키우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특징주들 4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엘프 뷰티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어제 잘 내고 본장에서 좋았던 것처럼 엘프 뷰티도 어제 실적을 잘 내고 오늘 본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8%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지금 상승세가 전체 상승세에서 4위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21개 분기 연속으로 순매출이 늘었고 시장 점유율도 증가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4개의 공공소비자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에 역류하면서 잘하고 있는 기업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엘프뷰티가 하나다라고 좋은 내용을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G2와 관련해서는 JP모건 체이스가 갑자기 오버래핑 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CEO가 조기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JP모건 체이스가 1거래일 동안 급락을 했었는데 G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조기 사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2.7% 상승했고요. 165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마치고도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줬고 이날 메리 바라 CEO는 이 자동차 회사들의 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확인을 하고 싶은 게 본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업계의 좋은 변화를 확인할 필요성을 언급하게 되면서 사태에 대한 이런 계속된 질문에 대해서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미국의 화학주 좀 볼까요? 듀폰입니다. 이날 시장에서 개장 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봤는데요. 회사를 3개로 쪼갠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전자 그리고 수자원 사업 부분을 분사하고 나머지 부분 생물, 약제학, 의료기기 쪽에 집중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내다봤고요. 하지만 장중에 약간 탄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음봉 0.4% 오르면서 78달러 93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TSMC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반도체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형님이죠. TSMC와 관련해서 이날 장전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역시 앞서 듀폰처럼 약간의 음봉 마감 0.6%의 상승세 시간 외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비메모리 쪽 반도체 산업에서 글로벌 연간 매출이 10%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날 긍정적인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를 좀 연결해서 이러한 내용들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